저는 투어 프로가 2000년에 돼서 네. 2010년에 이제 그만두었으니까 사실 10년을 딱 군대 생활까지 하면 딱 해가지고 10년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우승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빚을 본 적이 네. 없어서 10년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프로가 돼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에 제 플랜을 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들진 않았는데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아는 친한 동생, 같이 항상 운동을 하던 주니어 때부터 운동을 같이 하던 동생들은 이제 투어에서 우승도 하고 뭔가의 그런 사회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대우가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제가 안 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점점 생활의 격차가 느껴지는 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뭐 집에서 제가 지원을 받고 다니는데 뭐 똑같이 운동하고 비슷했던 성적을 냈던 친구나 동생들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차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메인 스폰서도 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격차가 점점점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힘들었지 제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목표를 그걸 달성을 못해서 힘들었다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사실 제가 운동선수로서의 뭔가의 그런 어떤 대회에서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힘든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긴 했었어요, 사실. 새로운 이제 국면을 연 거는 네. 골프를 직접 치기보다 네. 골프를 가르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네. 또 굉장히 그 인류 교습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동네 프로들도 있고 뭐 세미 프로들도 있고 네, 뭐 유명한 선수 출신 뭐 프로도 티칭 프로가 있지만 그 교습가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일단은 한번 제가 예전에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많이 서포트를 못한 거는 뭐 골프장을 못 나가게 해주거나 클럽을 못 바꿔주고 이런 건 없는데 너가 되게 유명한 코치들한테 레슨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필요할 때 못 받게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신 게 있나 봐요. 보니까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좀 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유학을 좀 갔다 와가지고 골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는데 찰나에 아버지께서 호주로 한번 유학을 좀 가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호주로 영어 공부도 배울 겸 호주로 가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배우다가 오면 되니까 한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호주로 갔는데 거기 골프스쿨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골드코스트에 있는 골프스쿨인데 거기에는 이제 티칭을 가리키는 반이 있고 코치를 가리키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를 가리키는 반이 있는데 그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슨을 받는 거는 너무 좋고 여태까지 많이 받아봤는데 코칭하는 걸 배우면 분명히 레슨을 받는 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리키는 코칭을 배워보면 오히려 제 골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코치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레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코치를 받은 게 아니라 어차피 배우는 입장이랑 가리키는 입장을 보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치반을 선택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새로운 좀 방향이나 아니면 시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골프가 되게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골프가 조금 좋아지긴 시작했어요. 그럼 선수로 좀 복귀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시합을 치는데 골프가 되게 좀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골프를 그만둘 때 생각보다 공을 잘 맞고 있을 때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1부도 못 올라가고 2부도 아니고 조건부로 몇 게임 나가고 또 2부 투어 뛰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를 좀 해보자. 근데 처음에 가르치게 됐던 거는 투어를 뛰면서 이제 친한 형들이 공이 안 맞거나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선수들끼리도 시우야 형 어떻게 치는 거 같아? 그러면 형 이렇게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맞아 내가 그렇게 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이제 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맞아 내가 그렇게 쳤어 이렇게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골프 얘기를 하거나 뭐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시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슨할 때만 그냥 얘기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윙을 못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조금 흥미를 느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갔다 와가지고 잘 치고 그리고 또 형들이 항상 저를 데리고 공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형들이 왜 나를 데리고 치지? 내가 좀 이렇게 잔심부름 같은 거 하기 좋아서 날 데리고 치나 이랬는데 형들은 공을 엄청 세게 치는 형들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골프를. 그러니까 형들이 자꾸 보면은 빨리 치는 사람들이랑 공을 치다 보면 리듬이 자꾸 깨진대요. 근데 저는 공을 치면 되게 부드럽게 공을 치니까 저랑만 공을 치면은 공이 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는 멀리 치는 형들이랑 치고 싶지 않고 저랑 고만고만하게 치는 사람들이랑 치고 싶은데 자꾸 형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면서 레슨도 물어보고 스윙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레슨을 좀 하게 됐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그때 처음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수를 내가 재능이 없다 이거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계기도 또 형들을 보고 또 계기가 됐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형들이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7살 많았던 형들인데 제가 이제 거의 30살이 가까이 돼갈 때쯤 그 형들이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잖아요. 매년 생활의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전지훈련 가고 연명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프로가 되는 목적도 저것도 아니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나이를 정했죠 사실은. 그래서 30살까지만 하고 골프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가르치는 거는 너무 좋아하니까